자본주의 온라인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셨습니까? 회사 앞 식당에 갔더니 국밥 한 그릇에 12,000원, 분식집 김밥 한 줄에 5,000원. 메뉴판 볼 때마다 와, 미쳤네. 내 월급만 그대로네?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분이 정부를 욕합니다. 대통령이 물가 좀 잡아라. 운영자 일 안 하냐. 하지만 죄송하게도 이 미친 물가는 절대 2019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짜장면 값이 500원 하던 시절로 못 돌아가는 것처럼요. 왜냐고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미래의 10년치 돈을 미리 당겨서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020년 코로나 시절 우리는 일도 안 하고 집에 앉아 있었는데 통장에 재난지원금이 꽂혔고 주식은 사기만 하면 2배가 갔고 코인은 자고 일어나면 10배가 갔습니다. 다들 와, 돈 복사가 이렇게 쉽구나. 노동은 바보들이나 하는 거구나 라며 취해 있었죠. 하지만 경제학 제1원칙,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신 달콤한 꿀물, 사실은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금리, 고물가의 고통, 그것은 2020년 광란의 파티에 대해 날아온 청구서이자 지독한 숙취입니다. 오늘은 이 청구서가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지옥 속에서도 어떤 놈들이 살아남아 2026년의 지배자가 되었는지 그 냉혹한 생존의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 시간 설명했던 물약 비율을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오늘 내용이 뚫립니다. 경제 게임에서 돈은 사냥을 하기 위한 물약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상점에서 파는 물약의 가격입니다. 금리가 낮다? 이건 물약값 대폭 할인 단돈 100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개나 소나 빚내서 물약 사 먹고 사냥 나갑니다. 경기가 부양되죠. 금리가 높다? 이건 물약값 폭등 한 병에 10,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물약을 아껴 먹거나 사냥을 포기합니다. 경기가 위축됩니다. 2008년부터 2020년 직전까지 운영자인 연준은 물약값 거의 공짜 이벤트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물약 귀한 줄 모르고 마구 써댔죠. 그런데 2020년 운명의 사건이 터집니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자본주의 서버를 덮쳤습니다. 유저들이 무서워서 접속을 안 합니다. 공장이 멈추고 상점이 문을 닫고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경제활동이 올스톱된 거죠. 운영자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야, 이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해. 이러다 서버 셧다운 된다. 그래서 2008년에는 헬리콥터로 뿌리던 돈을 이번엔 아예 살포 트럭으로 들이부었습니다. 금리 0%, 물약 상점 전면 무료 선언. 가져가세요! 공짜입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망한 회사 채권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사줌. 안 망하게 해줄게. 재난지원금, 그냥 유저들 집 우편함에 현금 수표를 꽂아줌.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무제한 돈 풀기였습니다. 미국이 건국일에 찍어낸 달러의 약 3분의 1 가까이가 이 짧은 1, 2년 사이에 찍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0년 동안 찍을 돈을 2년 만에 다 찍어낸 겁니다. 말 그대로 돈이 쓰레기가 될 정도로 흔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8년과는 다른 아주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합니다. 돈은 넘쳐나는데 정작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겁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효율성의 끝판왕입니다. 재고는 죄악이다라며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파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 공장이 셧다운되고 항구의 컨테이너선이 멈췄습니다. 글로벌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끊어진 겁니다. 유저들의 주머니는 돈 복사가 되어서 지갑이 두둑합니다. 수요가 폭발하죠. 하지만 상점의 진열대는 공장이 멈춰서 물건이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하죠. 돈 많은 유저들이 한정된 아이템을 서로 사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비싸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그래픽카드 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뚫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망 붕괴가 불러온 초인플레이션의 서막이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쓸 곳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었죠. 당시 운영자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여러분,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공장 다시 돌아가면 물가 금방 잡혀요. 쫄지 마세요. 하지만 처참한 오판이었습니다. 운영자가 방심한 사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몸집을 불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기름과 가스 밸브를 잠그고
미중 갈등으로 무역 경로가 끊기면서 세계화가 박살났습니다. 한 번 올라간 짜장면 값은 절대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내 지갑 속의 돈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구나. 미국 물가 상승률이 무려 9.1%를 찍었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미국인들이 마트에서 고기를 못 사 먹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유저들이 폭동을 일으킬 기세입니다. 지지율이 폭락합니다. 운영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눈물을 머금고 긴급 패치를 단행합니다. 2022년 3월부터 운영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대규모 너프 패치를 공지합니다. 지금부터 물약, 즉 금리 가격을 20배 올리겠습니다.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0.25%였던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습니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게임으로 치면 상점에서 100원에 팔던 물약을 하루아침에 5,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운영자님,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대출받은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영끌에서 집 샀는데 이자가 3배가 됐어요. 살려주세요. 운영자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안 그러면 서버가 터져요. 물가 잡으려면 너네 좀 죽어야겠습니다. 고통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자산시장의 대폭락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30%, 코인은 마이너스 70%, 부동산은 거래 절벽, 돈줄이 마르니까 거품이 걷히고 사람들은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2020년에 파티는 끝났고 불이 켜진 클럽 바닥엔 깨진 술병만 뒹굴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2026년 투자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금리 인상기 모두가 다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기업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좀비 기업의 죽음입니다. 이들은 원래 돈을 못 버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공짜 물약으로 이자만 내면서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물약값이 5,000원이 되니까 대출 이자를 못 갚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수많은 스타트업의 폐업, 물이 빠지니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드러난 것입니다. 둘째, 진짜 기업의 독주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에르메스 같은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애초에 빚이 별로 없거나 현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은행에 넣어둔 현금 이자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들의 가격 결정력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요? 인건비가 올랐다고요? 그럼 아이폰 가격 10만 원 더 올릴게요. 콜라 가격 200원 더 올릴게요. 가방 가격 100만 원 더 올릴게요. 소비자들이 비싸서 안 사라고 할까요? 아니요. 욕하면서도 삽니다. 대체할 게 없으니까요. 이 황제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가격을 올려서 오히려 이익을 더 많이 남겨먹습니다. 이걸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도 부르죠. 탐욕의 인플레이션. 결국 고금리 고물가 시대는 좀비는 죽이고 왕은 더 강력하게 만드는 양극화의 완결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2020년에 돈 복사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조적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금리를 좀 내린다고 해도 물약값은 절대 공짜였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금리 내리면 오르겠지라며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가가 올라도 당당하게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압도적인 가격 결정력을 가진 황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데 신에게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인플레이션 시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바로 이 압도적인 브랜드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뿐입니다. 이제 껍데기만 있는 성장주는 버리십시오. 실체 없는 코인도 버리십시오. 오직 현금 흐름과 가격 결정력이 있는 진짜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과거는 다 배웠습니다. 미래로 가야죠. 다음 화에서는 이 살아남은 황제 기업들이 AI와 로봇이라는 무기를 들고 어떻게 전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흐름을 읽는 자만이 진짜 보석을 가려냅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고인물이었습니다. 로그아웃!